석유가 만약 있다면은 이제 딱 8년 남았습니다. 다 일본께 될 수가 있는데 한국하고 반씩 나눌 필요가 있겠느냐. 최광국 가문진수 최광국 칠광구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대륙궁 탐사 40년 만에 산유국의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영화 말고, 영화 얘기 아닙니다. 실제로 있는 데거든요. 여기가 바로 그 칠광구라는 데입니다. 대륙궁이죠. 그러니까 일본하고 한국하고 사이에 칠광구라는 대륙궁 얘기인데 오늘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왜 갑자기 하냐면은 이번에 한국 정부에서 여기 칠광구에서 석유를 개발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올해 1월 2일 날 이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앞으로 석유를 이제 좀 탐사를 하겠다. 그럼 여기 실제로 그럼 석유가 진짜로 있느냐? 그건 사실 모르죠. 그런데 1968년에 유엔의 그 아시아 자원개발위원회라는 그 소위원회가 있었거든요. 여기서 이쪽 타이완에서부터 이쪽 그 일본 앞바다까지 동중국해라고 하죠. 여기를 전체를 자원을 한번 쭉 뭐가 있는지 탐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석유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여기가 칠광구라는 데를 포함해서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2004년에는 그 우드로 윌슨이라는 미국의 그 국제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10배 정도 많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구체적인 그 어떤 매장 추정량까지도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여기가 노다지라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1968년에 그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한국의 당시 정부, 박정희 정권이죠. 그 당시에 여기 우리 땅하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칠광구를. 왜냐? 여기가 노다지라고 하니까. 그래서 선언을 했는 여기 우리 땅이다 해버렸는데 솔직히 이게 보면은 일본 쪽에 더 가깝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하고 일본 사이가 놓여 있긴 하지만 일본 쪽에 솔직히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일본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 오키나와 바로 앞에 있는 데인데 여기가 JDG라는 오키나와가 이쪽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한국 땅이냐.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게 먹힐 수 있었던 게 그 당시 국제법은 이 대륙붕이라는 게가 어느 나라하고 연결돼 있느냐, 어느 나라에서 시작을 했느냐, 이거로 그 소유권을 인정을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제주도 이쪽에서부터 이 JDG 이쪽이 다 한 덩어리로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땅이다라고 우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오키나와 앞쪽에 보면 여기 좀 약간 좀 뭐 좀 까맣게 어둡게 좀 있는 데 있죠. 여기가 오키나와 해구라는 아주 깊은 그러니까 바다 골짜기예요. 한 깊이가 6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딱 대륙붕을 끊어놓고 있으니까 거리상으로 일본에 가깝긴 하지만은 일본 땅이라고 우길 수가 없는 거죠. 국제법상으로는 당시엔 이랬습니다. 이게 우리 거리상으로는 일본에 더 가깝지만은 이거 우리 땅하고 우길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충분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이거를 그냥 다 한국에 잘못하면 뺏기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는 반반씩 나누자. 이거 같이 일본하고 한국하고 공동으로 소유해서 같이 개발해서 뭐 나오면은 반씩 나누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일본에서. 그게 70년대 말이에요. 그 당시 한국은 돈이 있습니까? 기술이 있습니까? 석유 있다 하더라도 법적인 논리밖에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래 좋다 그러면은 공동개발구역으로 묶자 해서 그때부터 여기를 갖다가 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 묶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칠광구가 아닌 그때부터는 JDG, 조인트 디벨롭먼트 존, 그래서 공동개발구역이다라고 조약을 맺습니다. 그게 1978년이에요. 한 42년 전이죠. 81년, 82년, 83년 이때 여기 본격적으로 탐사를 하고 시추를 합니다. 한 7개 정도의 시추공을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시추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 3군데 정도에서 뭐 많은 양은 아니에요. 그런데 석유와 천연가스가 발견됐습니다. 발견됐어요. 81년도에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양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때 다 그야말로 난리가 났었죠. 저도 그때 제가 중학생이었던가 고등학생이었던가 그랬는데 이제 공부할 필요도 없다 이제 우리 산육돼서 부자 되는데 무슨 공부야. 그런 기억 갖고 계신 분들 분명히 여기 계실 겁니다. 그때 노래도 나왔거든요. 제7광구 정난이라는 가수가 불렀는데 최광국 가문진수 최광국
그 노래까지 나올 정도로 다 우리가 이제 곧 산유국이 된다라는 그 꿈에 다들 부풀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986년에 일본이 이 7광구 JDG 개발을 더 이상 안 하겠다 하고 철수를 다 해버립니다. 아니 왜? 이렇게 노다지라고 하는데 일본이 철수하고 나서 그러면 한국은 그럼 우리끼리 그냥 우리가 혼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없게 돼 있었습니다. 왜냐? 1978년도에 맺은 한일 간의 그 대륙붕 그 조약, 공동개발 조약, JDG 조약이죠. 여기에 발목이 잡힌 거예요. 여기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이게 그때 이제 1978년도에 맺은 조약 원본인데 양국이 한국과 일본이 두 나라가 항상 여기를 탐사나 개발을 하려면은 같이 해야 한다. 어느 한 당사국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조약에 아예 못을 박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철수한다고 하면 한국이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아주 답답하게 됐습니다. 일본이 일단 여기서 그 철수하게 된 이유,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여기에 원래는 그 어마어마한 유전이 있을 것으로 처음에 생각했었는데 막상 조사해 보니까는 돈 들여까지 할 만한 그렇게 경제성이 있지는 않더라라는 걸 이제 경제성이 없다는 걸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였거든요. 철수하는 이유를. 근데 그거는 사실 좀 핑계라고 보여지고 일본한테는 다른 속셈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말이죠. 1982년도에 아주 중요한 해양법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쭉 한 덩어리로 연결돼 있으니까 이게 우리 땅 할 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1982년도에 UN 국제해양법이라는 게 채택이 됩니다. 200캐리까지는 그 나라의 그 바다다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그 개념이 도입되면서 대륙붕도 그때 어떻게 좀 교통 정리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양국 간에 이렇게 걸쳐 있는 경우에는 이것도 뭐 이렇게 어느 나라에서 뭐 한 덩어리로 왔는지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바로로 나눠서 반씩 가져라, 이렇게 UN 해양법이 국제법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때 1982년도에 반으로 중간선으로 나누면은 그 일본이 다른 생각이 안 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보고 국제법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전까지는 이게 다 한국 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국제법이었는데 1982년을 기점으로 해서 국제법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일본이 다른 속셈이 생각이 날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이 그 JDG 조약이라는 게 평생 가는 항구적인 조약이 아니고 50년간만 딱 유효한 한시적인 조약이거든요. 1978년도에 이 조약이 맺어졌습니다. 50년간이면은 언제까지냐면 2028년까지거든요. 이제 딱 8년 남았습니다. 여기 묻혀있는 이 석유가 만약 있다면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기다리면은 다 일본께 될 수가 있는데 굳이 그야말로 그때 개발을 해서 한국하고 반씩 나눌 필요가 있겠느냐, 이 생각이 든 거죠. 그거 안 들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거 보면서 일본 이해했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다. 라는 생각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취재하면서 일본의 일본 정부에서는 일절 인터뷰나 이런 부분을 아예 다 거부했습니다. 거부했고, 일본의 그 해양 정책, 일본 정부의 해양 정책을 자문하는 10인의 위원 가운데 자문위원단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분과 저희가 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딱 말하는 게 뭐 단호하더라고요. 2028년 돼서 조약 종료되면은 이 중간선으로 하면 된다. 그리고 만약 이게 불만이라면은 재판 가서, 국제재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 절차를 밟으면 된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그 입장에서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내놓을 수 있는 논리죠. 틀리지 않습니다. 8년 뒤에면은 국제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는 사실 그렇게 되면은 매우 불리하죠. 국제법이 바뀌었는데, 국제적인 해양법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한국 정부가 이제 남은 시간이 정말로 없다. 8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 시점에 여기에 진짜 석유가 있는지, 왜냐하면 34년간, 86년도에 일본이 여기서 철수를 했기 때문에 34년간 여기는 시추공 하나 뚫어보지 못하고 손도 못 대본
되거든요. 그러니 이제 8년 남았으니 더 이상 허송 생활할 수는 없고 마지막으로 여기 개발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산업자원부에서 석유공사를 개발권자로 지정을 해서 여기를 이제 그 개발할 석유공사가 탐사를 먼저 해라. 그리고 개발 가능성 있으면 시추를 하도록 하겠다라는 부분을 이제 선언을 했고, 근데 조약이 있지 않습니까? 1978년도에 맺은 조약이 아직 2028년까지는 유효하거든요. 그때까지는 그 조약에 따르면은 일본이 동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일본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외교부가 일본의 외무성에 자,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결정했다. 여기 개발하기로 이제 8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우린 들어갈 테니 일본은 어떻게 할 건지, 여기 동의할 건지 아니면 개발에 거부할 건지 통보를 다오라고 지난달에 일본 외무성에 한국 외교부가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답변은 안 왔습니다. 아직은 동의할지 안 할지. 동의하면은 개발하는 거고 안 한다고 하면은 조약에 묶여 있으니까 어쩔 수 없죠.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손 놓을 수는 없겠죠. 외교부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일본이 동의를 할지 거부할지 모르지만은 그간의 전례로 봤을 때 이쪽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겠죠. 이번에 동의를 할 정도면은 동의를 할 의향이라면 과거에 이걸 그냥 놔뒀을 리가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 승부라고 한일 간의 대륙붕 7광구를 두고 벌어지는 이 싸움에서 마지막 승부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은 겁니다. 자, 뭐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방법이 있는 건지 그리고 일본의 논리의 허점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도 좀 나름대로 취재해서 전문가들의 말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본 방송은 이날입니다. 3월 21일 토요일 날 저녁 8시입니다.